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네 번째 물질을 무한히 쪼갠다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하였습니다. 물질을 무한히 쪼갠다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배웠냐면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다음 마지막으로 물질을 무한히 쪼갰을 때 어떤 것이 될까라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말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배울지 전 궁금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 23페이지를 펴주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잠깐 정리해 봅시다. 원소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그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개념을 배웠죠. 다음으로 원소 기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원소들을 여러분의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방금 3차식 때 원소 구별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울까요? 방금 첫 번째 질문처럼 물질을 계속 쪼개 나간다면 어떤 것이 나올까라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자, 금을 무한히 한번 쪼개볼까요? 금을 쪼개고 지금 보면 금을 쪼개면 금 조각이 되고 또 쪼개면 금 가루가 됩니다. 금 가루가 된 것을 더 쪼갠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거 배우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갈 건데요. 그 영상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카락을 매우 작은 것까지 보게 된다면 현미경이 뭔지 알죠? 작은 세상을 보는 거죠. 매우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건데요. 머리카락을 정말 작게까지 확대해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영상 보고 가시죠. 잘 봤나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현상을 봤을 겁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멀리서 봤을 땐 머리카락인데 가까이 갈수록 정말 자세히 들어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그 안에 넘어서 이상한 동글동글한 것들로 마지막에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울 원자라는 겁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쪼개고 물질을 계속 쪼갰을 때 가장 작은 것,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선 그 원자조차도 쪼갰지만요. 우리는 약 100년 전의 과학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는 여러분들 구리 원소 기억나죠? Cu. 이 구리의 불꽃색은 뭐였죠? 청록색. 이 구리를 잘게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로 보면 이 구리 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리 원자를 우리가 얼마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재봤습니다. 과학자들은 재봤어요. 원자의 크기가 어떠냐? 방금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요. 원자는 정말 작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의 크기를 재보니까 신기하게 이 정도 크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원자 1억 개가 1cm 정도 된다는 거죠. 1억 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나요? 1억 개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1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원자들로 물질들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를 우리는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1cm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요,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자 모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개발 과정을 배우진 않고요. 그 원자 모형, 현재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원자 모형, 먼저 원자는 네모나게 생겼을까요? 세모나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별 모양일까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요, 동그라미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원자의 구조로서 배워볼 건데요. 이 플러스를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어색할 수 있어요.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배웠냐면 식물이라는 것을 배울 때 좀 배웠을 겁니다. 식물의 세포에 보면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생명체의 원천은 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처럼요. 물질은 역시 핵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역시도 원자 핵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 옆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자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원자 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거죠. 원자핵이 왜 플러스라고 써 있으면 바로 플러스 양전하를 띠기 때문이에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에 있어서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를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기와 자기라는 것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요. NS극 알고 있죠? 자석에서 N극과 S극을 서로 잡아당긴다. 근데 이런 비슷한 것처럼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가지는데요. 이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띄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은 원자 중심에 위치하고 전자는 이 원자핵 주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봐볼까요? 보면 질소의 원자 모형인데요. 질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고 전자가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요. 여러분 Li라는 리튬은 원자핵이 플러스 3이고 전자는 하나, 둘, 셋. 이게 외운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소와 리튬의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개수를 세보니까 질소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7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7개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리튬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인데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원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0 질소는 플러스 7 마이너스 7 더하면 0 바로 어떤 걸 말할 수 있다면 원자의 종류에 따라 첫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고 두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총 전하량과 같다라는 현상을 발견해 낸 겁니다. 여기 뭐야? 첫 번째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적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쉽게 말해서 아까 질소의 원자핵은 플러스 7이었고 전자가 7개 있었죠. 이렇게 전하량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뛰지도 않고 마이너스 뛰지도 않는 중성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웠던 것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봅시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배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구별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하나 봐볼게요. 지금 소쿠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사과, 배, 그리고 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걸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원소와 원자의 차이는 바로 이거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과일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종류는 사과, 배,
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3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원소와 원조는 종류 그리고 개수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 H2O라고 했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들어서 합쳐져 있는 걸 우리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원소. 원소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소의 종류는, 즉 종류적 의미입니다. 원소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원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개수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니? 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가 하나, 2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물 속에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니? 라고 하면 1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2개는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원소는 종류적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물의 원소의 종류에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있다. 개수의 의미가 전혀 없죠. 근데 물의 원자의 개수는 뭐가 있냐? 수소 원소,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과학 A 수업 물질을 무한히 쪼갠다면 이라고 하면서 원자의 개념을 다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소를 배웠고 원자를 배웠습니다. 원소 속에서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해서 그 원소 속에서 원소 종류와 그리고 그 원소의 이름들, 기호와 그리고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을 배웠습니다.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 입자라고 얘기했는데 원소와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원자는 개수적 의미를 가지고 원소는 종류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 영상 나갈 겁니다. 오늘의 과제 영상을 잘 보고 오늘의 과제에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